안녕하세요.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서방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그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시킨 이후에 뭐 러시아 국채 가격도 급락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통화 가치도 급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이 3월 9일이네요.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한데 2023년 만기가 돌아오는 러시아 국채니까 1년 만기 그 국채죠. 이 국채 가격이 70% 이상 하락했죠.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체감은 안 될 것 같은데, 뭐 주식으로 투자하면 그 투자 금액 대비 이제 70% 손실 났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고, 그리고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에 1년짜리가 한 50%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. 그런데 1년짜리는 일반적으로 조금 상한이 그래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이잖아요. 근데 러시아는 이게 70%까지 하락을 했다. 그래서 이제 그리스 재정위기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, 여튼 러시아 국제 신용 등급은 지난해 막 물가가 막 100%, 1000%, 10,000% 오른 경험을 가진 베네수엘라 국채 수준이에요. 뭐 C등급인데 조금 등급이 오히려 더 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외부에서 뭐 자금 조달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냐. 결국은 이제 디폴트 그러면 시기인데,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 1차 지불 불능이 그 다음에 일어난 날짜 이후에 한 달간 유예 기간을 줍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 국채 이자를 만약에 상환을 못했다면 4월 15일까지 뭐 갚아오면 다행이고, 근데 4월 15일까지 갚지 못하면 이제 디폴터거든요.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시기는 그 4월 중순으로 보고 있어요. 모건 스탠리에서. 그런데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좀 도와주면 뭐 디폴트 선언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, 미국 상무부가 최근에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도 규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도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태양열 관련 그 태양광 관련 시설 그 원자재 종료한 거는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이 중국에 많다라는 거죠. 미국에서 뭔가 조달을 해야 물건이 만들어지고, 그 만들어진 물건을 러시아와 거래하는 기업이 있는데, 그런 기업들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 기업이 부도가 나겠죠. 그럼 러시아 기업도 당연히 부도가 날 거고. 그래서 이제 미국 상무부가 그 석유 수입만 금지 선언한 것이 아니고, 그 다음에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까지 규제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이 중국으로부터도 쉽지 않을 듯하다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브루머그 통신이 6개월 이내에 이자 지급이 도래하는 달러 또는 유로 표시 러시아 국채가 한 490억 달러 되니까, 물론 이제 1년 이상으로 확대하면 금액이 훨씬 많겠죠. 일단 단기적으로 도래하는 그 러시아 국채가 490억 달러다. 그런데 앞 시간에도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가용한 보유고는 적게는 150억 달러, 많이 봐도 500억 달러밖에 없다. 그러면 이거 상환 불가능한 거 아니냐? 라는 얘기가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마 올 전후,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4월 15일을 뭐 디폴트 선언 예상 시기로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
경제활동 참여자, 주식 투자자가 관심을 둬야 되는 또 부분은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. 과연 디폴트선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거죠. 왜 시기가 중요하냐면요. 서류상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 디폴트 선언할 때까지는 받아할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.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아닌 거죠. 그 정식으로 디폴트 선언하기 전에는. 물론 그 이전에 그 이자를 지금 못 받으면 그 미수금으로 이제 회계상 처리는 하겠지만은, 그러나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 순간에는 부실 채권이 되어버리거든요.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미 러시아 국채 가격이 뭐 70% 하락했다는 거는 결국 액면가 대비 70% 하락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1억짜리 국채라고 하면 지금 3천만 원이면 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. 여튼 뭐 러시아는 아마 지금 풍전등하라고 해야 됩니까? 바로 앞에 등불인데 시간은 좀 걸릴까? 왜냐? 바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면 이제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그 기간 동안에는 아직까지는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은 문제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도가 그때까지는 안 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거래를 할 수 있는데, 그런데 만기가 돌아오는 이자를 지급 못하거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제는 해당 기업은 또 아니면 해당 국가는 불량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중요한데, 러시아가 하반기부터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후폭풍이 본격화되지 않겠냐.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막아놨잖아요. 지금 개장을 안 하고 있는데 뭐 계속 개장을 연기할 수는 없죠. 거기에 기업도 돈이 물려가 있고 가게도 물려가 있기 때문에, 그러면 개장과 동시에 이제 폭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2달, 3달 그 개장을 안 하고 있을 수 있느냐. 결국 늦어도 하반기에는 개장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,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시장금리 급등 현상도 가속화될 거고,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금리 급등해가 있지만은 그 신용도에 따라서,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지금 70% 하락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1년 금리가 뭐 수익률이 70%라는 얘기는 러시아가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70% 정도 뭐 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. 아니면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70% 내린 국채를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뭐 70%까지 이자를 지급할 여력도 없겠지만은 그냥 디폴트 선언할 거다라는 뭐 추정은 우리가 해볼 수 있고, 본격적인 후폭풍은 기업의 연쇄 부도인데, 그래야 이제 푸틴이 압박을 받겠죠. 실업자도 급증하고 기업도 부도나고 금융회사도 부도나고, 그렇게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을 받을 거다. 그 시기는 디폴트 선언을 하고 한 2달 있으면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